2020년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이 코나 EV의 판매량까지 넘어섰습니다. 코나 EV보다 2천만 원이 비싼 것을 감안하면 테슬라가 엄청 선전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개의 차종으로요.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이매진, 제네시스 JW, 제네시스 EG80이 그겁니다. 이 4개의 차종 중에서 테슬라 모델 3와 가장 근접한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과연 현대 아이오닉 5가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을 꺾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오닉 5는 올 초부터 포착된 포니를 본딴 45 컨셉 전기차의 정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오닉 5의 옆모습을 보면 포니의 옆라인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을 살리려고 저렇게 실제로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저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컨셉 디자인이고, 아이오닉 5가 컨셉대로만 비슷하게 나온다면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듯해요. 또한 전기차의 필수 덕목인 주행거리를 보자면 450km는 간다고 되어 있어요. 1세대 전기차들은 250에서 300km 정도로 갔었고, 2세대 전기차들은 350에서 4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줬죠. 이제 3세대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400km 이상 500km 미만의 주행거리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플랫폼 변화에 있죠. 2세대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차의 엔진만 떼어내고 차체 하단부에 배터리 팩을 붙인 것에 반해 3세대 전기차들은 아예 차의 플랫폼 자체를 전기차를 위해 새롭게 설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알던 내연기관차의 비율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현대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아이오닉 5를 보시면 이 휠베이스가 상당히 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차체는 고작 해봐야 투싼급 전장의 휠베이스가 무려 3000mm라고 합니다. 이 정도 휠베이스는 거의 신형 카니발의 휠베이스와 맞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의 휠베이스가 길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적으로 차의 비율이 좋아 보이게 해요. 이렇게 휠베이스가 길면 오버행과 리어행이 거의 없죠. 특히 오버행이 짧으면 짧을수록 차가 스포티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오닉 5의 디자인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게 하고, 두 번째는 공간 활용해서 큰 효율성을 보입니다. 보통 전기차의 배터리 팩은 이 휠베이스 사이 하단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휠베이스가 넓어지면 배터리 팩이 들어갈 공간도 넓어질 뿐더러 실내 공간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건 내연기관 모델의 전기차 배터리만 장착한 차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특히 현대 아이오닉 5에서만 유독 휠베이스가 전장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다른 전기차들의 전장과 휠베이스 비율을 보면 모델 3는 4694mm의 전장에 2875mm의 휠베이스로 전장 대비 휠베이스의 비율이 61%죠. 모델 3는 59% 정도고, 폭스바겐 ID4 컨셉은 60%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오닉 5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67%에 육박하는 엄청난 휠베이스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출시하는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브랜드의 차들은 모두 휠베이스가 긴 차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용량은 64kW급을 장착한다고 하는데, 이건 니로 EV나 코나 EV에 들어간 배터리 용량과 같아요. 근데 아이오닉 5가 니로 EV나 코나 EV보다 차체 크기도 더 큰데 주행거리도 더 길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배터리를 얹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차종들을 볼게요. 모델 3는 75kW의 배터리 용량에 446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모델 3는 100kW에 487km, 폭스바겐 ID4는 77kW에 420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크면 당연히 그만큼 주행거리가 길지만 3세대 전기차에서는 무조건 배터리 용량이 큰 것이 장땡은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면 그만큼 충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무게도 더 무거워질 뿐더러 가격도 비싸지죠. 이제는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 얼만큼 효율적인 주행거리를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오닉 5는 64kW급 배터리를 사용해서 450km의 주행거리를 보여준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또 자율주행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오닉 5가 자율주행 레벨 3단계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현대기아차도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카메라가 나오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방향 지시 등만 손으로 넣어주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있기 때문에 3단계에 가깝다고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듯 해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레벨 4단계의
시리의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도 해주고 진출 입로도 알아서 들어가죠. 다만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근데 그만큼 오토파일럿 옵션이 상당히 비싸죠. 무려 904만원. 자, 마지막으로 가격의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듯 합니다. 현재 오토파일럿을 뺀 모델 3의 롱레인지 가격이 6,369만원인데 그보다 500만원 정도는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 5,8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될 듯 한데 그보다 더 내려가면 니로 EV의 가격과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800만원에 이것저것 옵션 넣는다면 6,300에서 6,500만원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면 대략 5천만원의 차량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죠. 하지만 테슬라 모델 3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아이오닉 5라는 차가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고 분명 현재 모델 3의 판매량 일부를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오닉 5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